자, 교재는 176페이지 주거 침입죄입니다. 자, 1번. 자, 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자, 기업번. 자, 간통사건 아시죠? 자, 피해자의 처해 의사의 반함이 없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남편이 갖고 있는 사실상 주거평을 해쳤다고 했죠.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였다. X. 그쵸? 그래서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안 된다. X. 자, 니은번.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그랬어요. 발각되었다고 했죠. 착수가 있습니까?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터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자, 디귿번.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위요지가 되죠.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X. 자,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현행법상에. 맞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다 미수처벌 조항이 있죠. 맞고. 자, 2번. 계속범이라는 견해가 이것이 다수설이죠. 자, 불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주거침입죄가 되버리죠.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되죠? 퇴거불응죄의 주체는 적법하게 들어간 자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체이지 불법하게 들어간 자는 퇴거불응죄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거침입죄하면 됩니다. 만 성립하지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자,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밑에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럼 뭐가 되죠?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지 일단은요. 자,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당해 주택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이 부분은 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X. 그래서 별도 이거 뭐가 됩니까? 또다시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되어버리죠. X. 그래서 경합범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두 개라는 얘기예요. 답은 4번에 틀렸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 똑같아요. 자기범, 부자기범 똑같아요. 자, 2번. 신체 일부가 들어갔죠. 인식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을 해치면 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의 범위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2번. 자, 인접한 부속 토지라 하더라도 인적,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서 통상의 방법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위요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요지가 아니다. X. 그쵸?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줄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4번. 공동 관리하는 공간이네. 그쵸? 그랬을 때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가 된다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해서는 그쵸? 제3자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조각되지 않습니다. X. 그래서 제3자들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4번에 틀렸죠? 자, 문제 4번.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위요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미수 처벌하죠? 처벌하지 않는다. X. 답은 2번입니다. 자, 창문을 열어보는 행위는 터치가 있죠. 창문을 터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자, 범죄 목적이죠. 용병칸은 객체될 수 있죠. 자, 범죄 목적으로 용병칸을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간통할 목적으로 범죄 목적이죠.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사실상 남편의 사실상 주거평을 해쳤기 때문에 기수가 된다고 했죠. 자, 허용된 자라 할지라도 의사의 반에 들어가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3번. 공용계단도 유효지가 된다 그랬죠? 유효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안 된다. X. 3번 틀렸습니다.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쵸? 신체 일부가 들어갔죠? 그랬을 때 주거침입죄 기수가 돼버리죠.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위호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고, 출입문을 당겼으니까 터치가 있죠. 착수가 됐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자, 건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호지 포함된다 그랬죠? 그쵸? 위호지가 되려면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밑에 화단의 설치라든지 수목 식재처럼 담장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도 위호지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미수 처벌하죠? 동그라미. 그래서 옳은 것은 전부 다 맞으니까 4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보죠.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미 유죄 판결 받은 거 아까 했죠? 별도로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안 된다. X. 자, 2번 주간에 절도범이 주거 침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경합범이 되버리죠. 야간이라면 야주절 일제가 될 텐데요. 주간이기 때문에 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없다 그랬어요. 경합범입니다. 두 가지 죄 모두 다 된다. 경합범 맞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자, 법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X. 그 다음 공용계단 위유죄라고 했죠. 그쵸? 공용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돼버리죠. 안 된다. X. 자, 4번입니다. 대문을 열고 몰래 들어왔죠. 그쵸? 좁은 통로니까 위유지죠. 그쵸? 주거침입 됩니다. 맞고. 자, 일부가 들어갔네요. 근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죠. 그랬다면 미수가 되죠. 해치면 기수가 되고 해치지 못하면 미수가 됩니다. 자, 허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를 하면 주가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X. 답이 3번입니다. 초인종을 눌렀다고 했을 때 착수가 없죠? 터치가 없기 때문에 착수가 안 됩니다. 그쵸? 마지막에 포함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9번 가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신체 일부가 들어갔죠. 그랬을 때 밑에 일부가 들어갔죠. 평을 해쳤다면 기수가 됩니다. 맞고. 자,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랬습니다. 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들어갔죠. 임차인이 들어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X. 임대인이 들어가면 죄가 돼요. 임대인이 들어가면 죄가 침입이 되는데 임차인이 들어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2번이 틀렸어요. 3번 풀었죠?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를 인든지 아니했을 때에는 근로자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퇴거 불응죄는 신체가 나가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나갔습니다. 가지독을 남겨두었다 할지라도 신체가 나갔기 때문에 퇴거 불응죄 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자, 재산죄 일반론 가보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2번 판례입니다. 자,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는데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원위치가 아니고 정문 옆 화분에 갖다 놨죠. 그래서 원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퀄 절도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2번 어떠한 물건을 전미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영득의사가 인정되죠. 그렇죠? 훗날 영득의사가 훗날 뭐 된다 안 된다 떠나서 항상 행위 당시에 전미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게 되면 영득의사 인정된다고 봐요. 자, 3번 가보죠. 곧바로 제자를 갖다 놨다고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영득의사가 부정되죠. 도장을 써서 곧바로 원위치 해놨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사용절도가 되죠. 답이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쇼핑백을 가져갔죠. 그런데 그 쇼핑백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렇죠? 가져왔다고 했을 때 이건 자기 물건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답은 3번.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자, 횡령죄 나와 있네요. 자, 횡령범인이 피해 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에 있으나 위탁자와 관계는 친족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친족상도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친족상도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든 위탁자든 모든 사람과의 사이에서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에게는 있고 타방에는 없을 때는 친족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요 그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맞는 말이고. 자, 공갈죄 나왔네. 그렇죠? 공갈죄 같은 경우에 폭적법의 경우에도 공갈죄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명문의 조항이 없는 이상 친족 상도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맞죠? 4번 판례는 아시죠?
이것은 할아버지 통장을 가지고 가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그 계좌 이체를 했다라고 했을 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계좌 이체의 피해자는 농협이지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X. 답은 4번 틀렸습니다. 자, 문제는 3번 가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아버지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인 줄 알고 절취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것 맞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아버지 것이라고 한다면 친족 상대로 적용되는 거죠. 안 된다. X. 고의인식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버지 물건이라고 한다면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사기죄 성질은 특가법의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배제한다는 명문정이 없는 이상 그대로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자, 3번 가보죠. 자, 피고인은 오빠가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빠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오빠의 투기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일의 관리권은 그 오빠에게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부부의 공동점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절취했다 하더라도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맞는 말이고. 자, 할아버지 통장 아까 했죠?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X.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네요. 2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예금 통장을 가져가서 예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출했죠. 그리고 통장을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껍데기만 갖다 놨죠. 알맹이 다 빼먹었죠. 절도죄가 됩니다. 안 된다. X. 답 1번이죠. 자, 2번. 자,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죄가 됩니다. 영득기사가 인정된다. 맞죠?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득기사가 부정된다 그랬습니다. 절도가 되지 않죠. 자, 반환 청구권, 즉 채권 채무 관계를 할지라도 이를 운반해 가져갔다면 동의받지 않고 그냥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 거 맞죠?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금전적 교환가치 가질 필요가 없고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주관적 가치, 소극적 관계만 됩니다. 맞는 말이고. 2번 총론 시간에 나오는 거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훗날에 허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절도가 되지 않죠. X. 왜? 양의로 봤습니다. 그래서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죠. 약속은 공정증서죠. 그 밑에 무효라는 밑에 외형상 무효라는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외형상 권리 의무를 증명하기 부족한 체계를 가지고 구비하고 있다면 뭐지? 경제적 재산설이에요. 따라서 객체가 됩니다. 맞는 말이고. 점유보조제는 원칙적으로 보관의 주체가 되지 않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표를 행사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관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된다고 봤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가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다 친족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을 땐 적용되지 않습니다. X. 사기죄 성질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 맞고요. 그래서 적용되는 거 맞죠? 자, 3번. 이건 사기죄 판례죠. 편취당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결적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친족 상대로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형을 면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같은 경우는 다른 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 상대로 적용되는 거 맞죠? 어쨌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범명당시, 4번 범명당시 맞고요. 7번 가보죠.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횡령죄는 쌍방이 모두 다 친족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유자에게만 친족관계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X. 그렇죠? 사기죄는 피해자만 친족관계가 있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두 다 친족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 X. 그렇죠? 자, 3번. 자, 친족 상대로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맞죠? 근데 예외가 있으시죠? 예외가. 인지 같은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소급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친족 상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안 된다. X. 자, 4번. 자,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이게 누구죠? 이 차남입니다. 차남. 장남 뺀 차남 이하. 그렇죠? 차남이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간에
이 사람이 혼인하게 되면 법적으로 당연히 법정 분가됩니다. 그쵸? 당연히 법정 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328조에 나와 있는 호주의 가족이라는 친분관계는 소멸되는 거죠. 소멸된다. 그래서 328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28조 2항이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친고죄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세 가지죠. 답이 3번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